토네이도 엘리, 1950년 이후 미국 토네이도의 30%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 경로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슈퍼 토네이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토네이도 엘리는 무엇이고 왜 그곳에 있는 걸까요? 20세기 후반 동안 토네이도 엘리는 주로 그레이트 플레인스, 특히 오클라호마와 북부 텍사스에 집중됐습니다. 이후 그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레이트 플레인스는 차가운 건조 공기와 따뜻한 습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충돌로 회전하는 노우, 즉 슈퍼셀 폭풍이 생성됩니다. 슈퍼셀은 토네이도를 가장 잘 만듭니다. 강한 윈드 시어가 있으면 이런 회전 폭풍이 더 조여져 그레이트 플레인스 전역에 반복적으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하늘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떤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토네이도가 발생하지만 미국처럼 멈추지 않는 멕시코 만발 폭풍 경로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험지대의 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부 기상학자들은 토네이도 엘리가 동쪽으로 400에서 500마일 이동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미주리 동부와 아칸소, 테네시 서부와 켄터키, 그리고 미시시피 북부와 엘라베마 같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토네이도 엘리가 동쪽으로 이동할까요? 멕시코만의 습기가 내륙 깊숙이 밀려오고 폭풍 패턴이 미시시피강 유역을 선호하면서 예전에는 평야 지역에서 맞춰졌던 조건들이 이제는 더 동쪽에서 충돌해 새로운 곳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2011년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토네이도 대발생이 엘라베마, 미시시피, 테네시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토네이도 역사상 가장 경각심을 준 순간 중 하나로 드문 사건이 아니며 데이터가 이를 입증합니다. 1990년대 이후로 토네이도 활동은 꾸준히 동쪽으로 이동해왔으며 이제 남동부 지역이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그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토네이도가 예전에는 평야 지역 밖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동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 자체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토네이도는 토네이도 엘리오의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했지만 대부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장기적인 패턴에 더 가까워 보이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동부 지역에는 단순히 토네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네이도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네이도 엘리가 이동한다는 말을 들으면 토네이도가 지도 위의 깔끔한 띠처럼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인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토네이도 엘리는 위험했지만 대부분이 넓게 펼쳐진 농지와 작은 마을, 긴 고속도로,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미시시피 동쪽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엘리를 보세요. 평야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도 무섭지만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재앙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토네이도 엘리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으로 토네이도는 한 마을이 아니라 대도시 전체를 강타합니다. 평야에서는 토네이도가 넓은 땅 위에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평선이 변하며 토네이도 깔때기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멀리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평야에서는 토네이도가 탁 트인 땅을 가로질러 지나갔지만 더 동쪽으로 가면 같은 폭풍이 빽빽한 교외 지역을 강타해 바람이 잔할게와 정전을 일으키고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토네이도는 수천 채의 건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 번의 토네이도 발생일에 같은 이동 경로에 있는 여러 도시가 영향을 받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마을만 심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러 지역사회가 차례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긴급 자원이 소모되고 그로 인해 다음 지역의 대응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토네이도 엘리는 단순히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피해가 토네이도 경로를 넘어서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슈퍼셀 폭풍과 연초에 더 빨리 발생하고 따뜻한 기온도 일찍 나타나며 남동부는 불안정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토네이도의 절정기는 과거에는 남부 평야에서는 5월에서 6월, 북부 평야에서는 6월에서 7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만 연안 근처는 공기가 더 빨리 따뜻해져 봄에 토네이도 발생 조건이 더 빨리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토네이도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2월 말이나 3월 초처럼 이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시즌이 길어지면 토네이도 발생일이 더 많아지고, 토네이도 발생일이 많아지면 여러 번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러 번의 대규모 발생은 필요로 이어집니다. 응급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해당됩니다. 경고를 자주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응이 늦어지거나 의심하거나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쪽으로의 이동의 큰 숨은 위험입니다. 토네이도가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가 그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지역에서 일상의 일부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토네이도 엘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 왜 더 치명적으로 변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미국 남동부와 중서부 동부 지역은 북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도시 중심지가 있습니다. 내슈빌, 테네시만 해도 대도시권 인구가 200만 명이 넘고, 딕시엘리의 중심부와 매우 가까운 애틀랜타는 대도시권 인구가 약 6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다는 것은 토네이도의 경로에 더 많은 집, 더 많은 상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위험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2011년 토네이도 발생은 현재까지 이 세기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남동부 전역을 휩쓸었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토네이도 엘리와 새로운 토네이도 엘리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평야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농지를 가로질러 지나가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 경로에 직접 놓인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부에서는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토네이도는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밀집된 교회,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직접 강타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더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존과 죽음의 차이는 단순히 토네이도의 등급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가 닥쳤을 때 당신 안에 있는 건물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2005년 F3급 토네이도가 인디애나주 에반스빌 근처에 이스트브룩 이동주택 단지를 강타했습니다. 집들이 뒤집히고 납작해졌으며 어떤 집들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취약함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딕시엘리 전역으로 확대해보면 미시시피는 미국에서 이동주택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아칸소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네이도 경로가 이동하면서 중심이 된 많은 주들은 토네이도 바람을 가장 견디기 힘든 주택 유형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히 토네이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강타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빨리 무너지는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재난 문제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토네이도 엘리의 많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대피소, 폭풍 지하실, 그리고 보강된 안전실 같은 대피 시설이 더 흔하게 있습니다. 이 위협은 오랜 세대에 걸쳐 이해되어 왔으며 예상된 일이자 건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남동부에는 그런 예상이 같은 규모로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이 많습니다. 즉, 토네이도 위험이 높아질 때 이 지역은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시간, 돈, 인프라 없이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성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딕시엘리에는 토네이도를 보기 어렵게 하고 피하기 어렵게 하며 살아남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은 숲이 울창하고 식생이 빽빽하며 지형이 완만하게 굴곡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토네이도가 10마일 밖에서 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을 때 보거나 아예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무는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파편이 되기도 합니다. 토네이도 사망 원인은 바람이 아니라 주로 파편이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같은 폭풍도 더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날아다닐 것이 더 많기 때문이고, 또 지형과 이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평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멀리 볼 수 있고, 시간이 있으면 폭풍 경로에서 벗어날 선택지도 더 많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가 굴곡져 토네이도가 가려질 수 있고 나무가 시야를 막습니다. 폭풍은 지형 지물을 통해 볼 수 없는 뒤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야외나 도로 위 또는 안전하지 않은 대피소에 있다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딕시엘리는 토네이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을 때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밤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지역은 해가 진 후에도 불안정한 기상 패턴이 지속될 수 있으며 멕시코만에서 유입되는 습기가 밤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토네이도 시즌은 보통 연초, 낮이 짧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밤에 발생하는 토네이도가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날씨를 확인하지 않아 받으며 경고 방송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가 시작될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경고의 긴급함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당신을 깨운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시간이 몇 초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가정, 특히 이동식 주택에서는 애초에 안전하게 대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경고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때조차도 토네이도를 눈앞에서 숨기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는 비에 가려진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것은 토네이도가 많은 비를 쏟아붓는 폭풍 속에서 형성될 때를 말하는데, 그래서 토네이도가 말 그대로 비의 장막 뒤에 숨겨지게 됩니다. 때로는 맨눈으로 토네이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 안개, 어둠, 그리고 숲이 합쳐져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토네이도가 이미 당신 바로 위에 올 때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생존 문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토네이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에 의존합니다. 레이더 커버리지가 완벽하다면 괜찮겠지만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있어도 일부 토네이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며 그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시골 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도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경고가 너무 늦게 오면 사람들은 대피소에 도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네이도는 1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10분조차 주지 않아 두며 그 잃어버린 몇 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피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망자 수는 더 많아집니다. 관계자들은 레이더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커버리지를 추진해 왔으며 일부 주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이 부분적으로만 커버됩니다. 2023년 3월 샬럿 인근 토네이도로 200여 채 주택이 파손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토네이도가 이동식 주택을 파괴해 그 안에 있던 54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 레이더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토네이도 엘리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또 다른 문제, 즉 토네이도의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토네이도뿐 아니라 더 거대한 토네이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 토네이도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표현을 들으면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 토네이도 하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의 토네이도 대신 같은 날에 여러 개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긴 이동 경로, 연이어 울리는 긴급 경보, 그리고 여러 군에 걸쳐 퍼지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슈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바람의 속도만이 아니라 재난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토네이도 엘리야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인구 증가, 밀집된 교회, 이동식 주택과 나무 증가, 낮은 가시성, 야간 폭풍, 일부 지역에 약한 경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토네이도 재난은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네이도 재난이 장기적인 재앙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구가 더 많은 토네이도 지대가 그렇게 위험한 변화인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모두가 묻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네이도가 실제로 더 커지고 있는 걸까요? 강도를 이해하기 위해 토네이도의 풍속과 피해를 기준으로 한 측정 시스템인 계량 후지타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급은 EF0에서 EF5까지 있습니다. EF0 토네이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반적으로 EF5 토네이도는 재앙적이며 잘 지어진 집을 무너뜨리고 차량을 날려버리며 인프라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등급이 EF5에서 끝나지만 토네이도의 바람은 그 범주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EF5 토네이도가 아니어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인구, 약한 주택, 나쁜 가시성, 야간 토네이도 위험, 비에 가려진 폭풍, 그리고 불완전한 레이더 감시가 있는 지역을 상상해보세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 토네이도는 단순히 강한 바람 속도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토네이도 발생 시기, 가시성, 주택, 경고 시간, 경로 내 인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토네이도 엘리의 동쪽 이동이 일부 지역에 심각한 이유는 경고가 늦고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날씨가 아닌 자원의 문제입니다. 이 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한 일부 주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시시피, 아칸소, 엘라바마는 미국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4개 주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4번째였습니다. 빈곤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정부가 재난이나 토네이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그런 재난에 대비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경보 시스템, 대피소, 재난 대비 프로그램, 건축 기준 등을 지원하고 시행할 가능성도 낮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그런 일을 할 만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비상사태 대비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자원이 부족한 곳을 강타하면 결과가 더 치명적이고 피해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회복이 더 빠른 반면 가난한 지역에서는 피해가 오래 남고 사람들이 계속 집을 잃은 채로 지내게 됩니다. 비용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딕시 앨리에 더 많은 재난이 닥칠 때 주민들이 대비하거나 심지어 경고를 받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딕시 앨리에서 토네이도가 더 커지든 인구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발생하든 모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딕시 앨리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매팩, 마팩에서 또 뵙겠습니다.